종일 폐지 줍는 노인이 손에 1,000만 원짜리 시계를 끼고 있길래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 울었다. 경기도 옴비씨의 새벽은 안개보다 먼저 리어카 끄는 소리로 잠에서 깹니다. 칠순을 넘긴 만수는 오늘도 해가 뜨기 전부터 골목을 누비죠. 낡은 방한복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하고 손등은 겨울바람에 터서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허리를 숙여 젖은 박스를 집어 올릴 때마다 낡은 소매 끝에서 기묘한 광채가 번쩍입니다. 그건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였습니다. 낡은 리어카와 녹슨 집게, 그리고 그 손목에 감긴 눈부신 금빛 시계. 이 이질적인 광경은 마침 순찰차를 타고 지나가던 젊은 순경 석호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석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눈을 가늘게 뜨며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저 행색에 저런 시계가 말이 되나? 석호는 동료에게 말하며 차를 세웠습니다. 작물이거나 어디서 주운 걸 텐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석호는 순찰차에서 내려 만수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경찰의 은색 흉장이 만수의 시계만큼이나 날카롭게 빛났죠. 석호는 만수의 손목을 가리키며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그 시계 어디서 나셨습니까? 잠깐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만수는 화들짝 놀라며 왼손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힘없이 흔들리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죠.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만수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내가 산 거예요. 석호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만수의 낡은 운동화와 시계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모아도 10,000원 한 장. 쥐기 힘든 노인이 백화점에서도 귀하다는 저 시계를 직접 샀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수는 당황하며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었지만 이미 석호의 무전기에서는 보고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수는 리어카를 골목 끝에 세워둔 채 순찰차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의 매끄러운 시트가 어색한지 만수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연신 손목의 시계를 옷소매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낡은 리어카를 바라보는 만수의 눈에 서글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구대안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취객의 고함과 무전기의 기계음이 뒤섞인 소란스러운 공간에서 만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죠. 석호는 책상 위에 만수의 시계를 올려두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을 받은 시계는 그 초라한 책상 위에서 더욱 이질적으로 빛났습니다. 석호는 서류를 작성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시계 모델명 검색해보니까 중고가만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만수는 거친 손가락으로 무릎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방한복 소매에는 시커먼 기름때와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죠. 시계가 놓여있던 손목에는 시계줄 모양대로 허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훔친 거 아닙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건데 내가 왜 남의 걸 탐내겠습니까? 석호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만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어느 도둑이 작물을 차고 폐지를 줍겠냐는 생각도 잠시 들었지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석호는 장부를 뒤적이며 다시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럼 구입 영수증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선물 받은 건가요? 누구한테요? 만수는 그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내뱉는 순간 멀리 타국에서 고생하는 아들에게 해가 갈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아버지가 폐지를 줍다가 경찰서에 끌려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은 부성애였습니다. 만수는 끝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 겁니다. 꼭 자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황은 점점 만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최근 인근 부촌에서 발생한 빈집 털이 사건의 품목 중에 명품 시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호는 만수의 침묵을 죄의 증거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의 가방을 수색하던 중 낡은 통장 몇 권과 꼬질꼬질한 1,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 뭉치를 본 석호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심 어린 어조로 물었습니다. 폐지 팔아서 번 돈이라기엔 꽤 많네요. 이것도 혹시 같이? 만수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돈은 아침을 굶고 점심을 물로 배를 채우며 10년을 모은 아들의 비행기 표값이었습니다. 만수는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이미 그를 남의 소중한 물건을 가로챈 노인으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지구대의 소란스러운 공기는 만수의 침묵 앞에서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석호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압수한 시계의 일련 번호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책상 위에 놓인 시계를 마치 물가에 내놓은 자식 보듯 애처롭게 바라보았죠. 시계 바늘은 무심하게도 째깍거리며 만수의 속을 태웠습니다. 만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시계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매일 닫고 매일 태엽을 감아준 거예요. 석호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뒤집어 뒷면을 살피다 멈칫했습니다. 돋보기를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세한 생활 기스 사이로 아주 작은 글귀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박만수님 다시 만날 시간을 기다리며 아들 지훈. 그 글자를 읽어 내려가던 석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석호는 의아해하며 만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아드님이 주신 겁니까? 그런데 왜 아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만수는 그제야 참았던 한숨을 길게 내쉬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던 10년 전의 겨울날이 스쳐 지나갔죠. 사업의 실패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아들이 공항으로 가기 전 만수의 손등에 눈물을 닦아주며 이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만수는 젖은 목소리로 석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놈이 도망치듯 떠나면서 그랬어요. 이 시계가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연결된 거라고. 자기가 성공해서 돌아올 때까지 이 시계 시간만큼은 꼭 지켜달라고요. 만수에게 이 시계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만수가 폐지를 주워번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계방에 가서 건전지를 갈고 내부를 점검하는 것이었죠. 만수는 힘없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쓰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왔는데 애비 손목에 시계가 멈춰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멈추게 할 수 없었어요. 석호는 시계 뒷면에 새겨진 이름과 만수의 신분증 이름을 번갈아 확인했습니다. 이름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석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비싼 시계를 선물할 정도의 아들이라면 왜 늙은 아버지가 새벽마다 폐지를 줍게 내버려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석호는 조심스럽게 만수의 전화번호부를 넘기며 아들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만수는 그 손길을 막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들한테는 전화하지 마세요. 타국에서 고생하는 애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석호는 만수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들 지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순경으로서의 임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만수의 말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기묘한 응원이 깃들어 있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잠이 덜 깬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석호는 경찰임을 밝히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이 지금 지구대에 계십니다. 명품, 시계 소유권 문제로 확인이 필요해서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억눌린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는 당황하며 석호에게 되물었습니다. 경찰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왜 시계 때문에 거기 계신 겁니까? 제가 드린 건데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채워드린 제 전부였는데. 지훈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꾸준히 일을 전전하며 매달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들의 통장에 고스란히 다시 입금해왔던 것입니다. 지훈은 흐느끼며 석호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평생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댈 분 아닙니다. 제가 성공하면 모시어 가겠다고, 그 시계 절대 팔지 말고 차고 계시라고, 그래야 제가 아버지를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왜 폐지를 줍고 계신가요? 제가 보낸 돈은 다 어디 가고? 지훈의 말에 석호는 옆에 놓인 만수의 꼬질꼬질한 돈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아들 비행기 값이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죠. 만수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참았던 눈물을 소매로 훔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 울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차마 수화기를 뺏어들지도 못했죠. 만수는 혼잣말처럼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아, 울긴 왜 울어. 나는 괜찮다. 시계는 잘 돌아가고 있어. 내 시간도 거기서 잘 돌아가고 있느냐? 그 말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고백이었습니다. 석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놓이는 절도범도 광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멸시를 묵묵히 견뎌온 한 사람의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지구대 안의 다른 경찰들도 어느새 서류를 멈추고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금빛 시계가 더 이상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만수의 거친 손마디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훈장이었습니다. 석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였던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만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석호는 직접 만수의 거친 손목에 시계를 다시 채워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살에 닿자 만수는 그제야 안도하며 시계를 옷소매로 소중히 덮었습니다. 지구대 소장까지 나와 만수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소장은 대원들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계는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겁니다. 자식의 약속을 노인네가 10년 동안 품고 계셨으니 말입니다. 소장은 만수의 낡은 가방을 직접 챙겨주며 기사 한 명에게 만수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한사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수는 문 밖을 가리키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골목 끝에 두고 온 내 리어카를 가져가야 합니다. 거기 오늘 아침에 준 박스들이 가득 들어있거든요. 그거 팔아야 내일 시계 약값이라도 벌지요. 만수의 말에 석호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시계 약값이라는 말은
결국 시계 건전지를 바꾸고 점검할 비용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끼니보다 시계의 심장이 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만수의 고집이 석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지구대 문을 나서는 만수의 뒷모습 위로 이른 아침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굽은 등과 느릿한 걸음걸이는 여전했지만 그의 왼쪽 손목에서 새어나오는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죠. 석호는 지구대 입구까지 따라 나와 만수가 리어카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만수는 길가에 떨어진 작은 종이 상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허리를 굽혀 집어 올렸습니다. 리어카 손잡이를 잡은 만수는 습관처럼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째깍거리며 흐르는 초침 소리가 마치 아들의 숨소리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리어카를 끌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지훈아 애비는 아무렇지도 않다. 내가 올 때까지 이 시계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게다. 그러니까 너도 거기서 기운 잃지 말고 잘 버텨야 한다. 만수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 속으로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만수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돌아 나갈 때쯤 석호는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일 차고 다니던 최신형 스마트워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꺼져버리는 자신의 시계와 달리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만수의 시계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석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건 시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었네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온빛이 지구대 앞으로 커다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발신인은 해외에 있는 박지훈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대원들을 위한 따뜻한 차와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죠. 지훈은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다짐합니다. 아버지 손목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가겠다고요. 석호는 그 편지를 읽으며 창밖의 낡은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만수의 리어카 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석호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들고 나가 만수의 손에 쥐어줍니다. 만수는 수줍게 웃으며 시계를 쓱 닦아 보이고는 다시 길을 떠나죠. 만수의 리어카 위로 쌓이는 폐지 더미는 여전히 무겁지만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약속은 그 무게를 잊게 할 만큼 눈부십니다. 비싼 명품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눈물이 무엇보다 단단한 합금으로 뭉쳐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덧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만수는 오늘도 동네 어기 작은 시계방 앞에 멈춰섭니다. 시계방 주인은 익숙한 듯 만수의 시계를 받아들고 미세한 오차를 점검해 줍니다. 주인은 시계를 건네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만수 형님, 이 시계는 주인 닮아서 그런지 심장 소리가 참 우렁차요. 100년은 끄떡없겠습니다. 만수는 시계를 다시 차며 대답했습니다. 내 심장이 멈춰도 이놈은 돌아가야지. 그래야 우리 지훈이가 길 안 잃고 찾아올 거 아니겠나.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가난한 이들의 진심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길에서 마주친 초라한 누군가도 사실은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영웅이자 단 하나뿐인 우주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수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째깍거리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지금 무엇을 위해 흐르고 있느냐고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박만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웃의 삶 속에도 이토록 뜨거운 기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인생극장이었습니다.